하느님, 인간들의 탐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갯벌과 바다가 오염되고, 이거는 아마도 평화가 끼어진 곳에 평화를 청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 맞죠? 그런데 날이 무척이나 덥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채질 하는데 어제보다는 선선하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기후위기 본연의 모습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태계 봉헌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새만금 사업에 파생되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 새만금 신공항 반대를 염원하는 기원미사가 이러한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체감하게 됩니다. 지금 땀 흘리시죠? 흥거리는 다들 체감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지난주도 그랬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고 김민기님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한 소절로 위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 1절만 들려드립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왜 불렀을까? 위로를 하려고? 딱 들으시니까 필이 오시지 않습니까? 가사 그대로. 아니, 오늘 제일독서 예언자 이야기 김민기님이 이 시대 새만금을 두고 예언하신 것 아닐까? 저도 놀랬습니다. 작은 연못 노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는 이곳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예언, 이렇게 들렸었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그 2절은 안 들려드렸습니다만 한두 단어만 바꾸면 딱 우리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허벌판 사이로 저 새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망 고인 채 한없이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굽이진 갯골, 나뭇가지 같던 물 발자국 흔적마다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딱 새만금 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소재, 이 상징이 물고기 2마리에 비견하여서 민물과 바다로 살펴도 역시 새만금 이야기입니다.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 이 둘이 공존함으로 예쁘고 풍요로웠던 생명은 옛말입니다. 공존해야 했던 이 둘이 갈라선 채 서로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등진 순간 내수면은 가사대로 죽은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노래 제목에서 작은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방조제로 민물을 막아 호수를 만들었으니 새만금을 작은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당할까 하는 물음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보셨죠? 그리고 주일 미사 독서를 보시면 압니다. 온 우주를 포괄하는 하느님의 시선과 알파요 오메가인 하느님의 시간으로 보건대 작은 연못 새만금 넓혀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지구 바로 작은 연못에 불과한 우리 사는 세상 공동의 집인 것은 표현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곳 새만금의 예쁨, 아름다움에 감탄하였던 세월은 여러분들이 노래로 들으셨고 따라 하셨던 대로 아득히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실은 아닙니다. 91년도 첫 삽을 뜨기 시작하고 방조제를 연결한 게 2006년이요. 물막음을 왕공의 기준으로 여기며 준공을 선언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겨우 14년 전인 2010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목적은 목적대로 바꿔가면서 오로지 개발론자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물을 막고 준서를 지속한 게 이 모양 꼴이 된 겁니다. 다들 가사대로 예쁘고 아름다웠던 이곳의 모습 기억들 하시고 계시겠죠? 다 한 번쯤은 지나쳤을 텐데 저도 자주 다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은 연못 새만금은 본디 저마다의 생명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기 좋았다 하신 하느님께서는 어버이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마다의 생명력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셨죠. 제가 이곳 등용리 본당 주임일 때 이 백합과 관련해서 마실라 가듯 뒷마당으로 가서 갯벌에 나가서 백합이며 바지락을 주워 담아다가 이것으로 자식 농사하고도 나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하나같이 한탄하던 목소리, 이게 바로 탈출기를 통해 모세 입으로 고백하던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하였던 게 백합이요, 바로 이 바지락 아니겠습니까? 이때 백합이며 바지락 그리고 온갖 철새들이 양분을 얻으며 성장해온 터전, 부안의 갯벌은 강물이 유기물을 나르다 쌓고 쌓인 것들을 종화하는 동안 또 다른 생명을 길러내는 일을 수만 년에 걸쳐 행함으로써 형성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수라라는 영화의 포스터에도 등장한 이곳의 예쁨, 아름다움의 상징 갯골은 생명력을 나르는 통로로서 핏줄과도 같고 나무 줄기와 맥을 같이 하는 물관이나 채광과도 같아서 창관을 이루었습니다. 즉 어미의 대지에, 마른 땅 대지에 필적할 갯벌이 오랜 세월 동안 어미의 모반이 되어 탯줄과도 같이 때론 핏줄이 되어 양분을 제공하고 나누며 다른 생명들이 서로의 생명들을 북돋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 나선 이들 초대하였던 자리, 한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생명을 나누는 식탁, 곧 생명을 품으며 자신의 생명력을 기꺼이 나누기를 청하는 어머니 대지, 풀밭의 전형이 바로 여기 갯벌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나누는 대지로서의 갯벌, 수많은 생명이 이를 터전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터전이 되어버린 새만금호, 어찌해야 됩니까? 정확히 10년 전 적폐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상황들, 적폐 따로 설명하기 그런데 말씀드려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요, 폐단이란 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해로운 요소입니다. 누구라도 적폐가 청산의 대상임을 알고 있는 마당에 이를 청산할 기회가 발생하였을 때 정치적 타협이랍시며 우유부단 자세로 일관하거나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다는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냐 하면서 타협 아닌 타협을 이루려다 보니 어떠한 사단이 발생하였던가요? 지금 막 속 터지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적폐라는 녀석 우리네 DNA 본질인 것처럼 호도하여서 떨궈지기를 두렵게 또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적폐를 통해서 보장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유지하거나 키워나가려고 부단히도 눈치 보면서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4대강, 여기 새만금과 유사한 게 4대강이죠. 그리고 이명박 때 이곳을 농지에서 공업용지로 바꿨으니 아마 연결지어 살펴봐도 좋습니다. 4대강 사업이 구체적인 신뢰가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금강, 세종보 그거 부순다 했는데 지금 그 적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실상 목적이 사라지면 사업이 중단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새만금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을 알게 되는 순간 새로운 목적이 갑자기 제시되고 그 제시된 목적이 되어 또 이를 추진하다 보니 결국에는 새만금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갯벌이며 단순히 양질의 공유제로만 인식하여서 착취하고 파괴하는 일이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댄 채 개발이라는 폭주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뒷배경에 이 미군 기지 확장이 내포되어 있고 새만금 시공항 문제가 이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바로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세력 또한 그 재평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작년 잼버리 사태로 인해 새만금의 실상을 온 국민이 한순간 민이든 관이든 활동가이든 시민이든 모두는 적폐의 고리를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데 함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단호히 끊는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사적 표현이 아닌 실제로 이곳에서는 이뤄내야 할 일인 거죠. 그 바다와 강을 가로막은 장벽을 열거나 터서 자연이 뭡니까? 자연스레 그가 스스로 그러하듯이 본디 그러하여 자연스레 바다와 강이 만나서 서로 섞여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본래의 모습으로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그간 주도하였던 개발론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라고 막 맞붙어 버린다면 서로 으르렁 되겠죠. 그러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여기서 전제임을 말합니다. 왜냐? 개발의 가치를 파괴와 착취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존을 매개로 하는 개발로 전환하자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파괴한 자연은 본디 스스로 복원하는 힘이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에 세상이 얼마나 많은 이 자연이 누려야 될 공간에 인간이 착취하여 자리 잡았으니 그 자리가 무너지면 사람에게는 위기요 재난이지만 자연은 복원인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를 재화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손실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매일의 뉴스며 신문의 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는 바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이 몇 조 단위더라, 재해 복구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얼마의 예산이 집행될 거라 등등, 다시 말해서 인간이 파괴한 자연을 보관하는 것이 개발의 또 다른 형식이 되면 반대급부로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창조세계 그 식탁으로 초대하고 내어 맡겨준 사명, 보시기 좋았다라는 창조세계에서의 생명을 북돋는 일이 우리네 생명력을 예쁘게 그리고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는 근본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작은 연못 새만금이 하느님이 만드신 습탁의 모습을 회복하여 만경강과 금강 유역에 자리했던 수많은 생명이 저마다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운데 서로의 생명력을 북돋는 일 이뤄나가는 실마리로서 상시 해수 유통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청하며 새만금 사업으로 파생하는 여러 문제들 또한 책임있는 이들의 결단으로 올바로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을 기도 지향으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한번 들어주세요. 전주지.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광주 순천요. 광주 순천. 네.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생태 보전 버스가 전주 교구청에서 매주 1시 30분에 출발하니까요. 전주 교구청까지 오셔서 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윈디라고 하는 날씨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 고창에서 올라올까 말까 비구름이, 빨간 비구름이 아마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전주에서도 아까 그랬죠. 그런데 여기를 못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부님들이 그 기운이 꽉 누르고 있었나 봅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비가 안 내리고 걸음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여기가 새를 많이 보고 있어요, 새만금에서. 근데 우리 새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게 자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 새를 보호하자, 뭘 하나를 보호하자 하는 것들이 그가 하나를 보호하면 다른 곳까지 다 같이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사람들도 같이 보호가 되는데, 새만금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많았냐면요, 여기가 물이 이렇게 찰박찰박하게 들어올 때 물이 빠지면 저 너머에 그렇게 많은 도요새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한 10개는 이렇게 돌멩이가 잡혀요. 그 중에 하나는 고둥이든 뭐든 하나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이 한 주먹 한 주먹 다요. 얼마나 생명이 많았는지 몰라요. 곳인데 지금 이렇게 말려놓고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우리가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벌써 저새나 황새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벌써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시원하시죠? 겨울 얘기하니까.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 저희는, 제가 새를 보기 전에 새가 굉장히 늦게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그때쯤 올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새, 황새, 좀도요, 그 다음에 알락꼬리 마도요가 벌써 갯벌에서 오고 있습니다. 소통을 왜 하는지, 그 많은 생명력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다라는 생명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창 도감입니다. 뭔 말이요 이게?
맞춰보세요. 바지락, 백합, 고등, 개꽃을, 큰 꽃을 우럭이, 따개비 구셨어요? 전주에서 왔습니다. 그걸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시 해수유통만이 뭘까요? 답입니다. 이게 정말 진리예요.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시 해수유통이요. 함께 힘내주세요. 지금 상황